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 김진양입니다. 김진양의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이야기. 오늘 6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분단, 통일, 북, 그리고 개성공단 이야기까지 기존에 우리의 모든 그 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도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평화의 실패, 비핵화 정책의 실패가 주제입니다. 비핵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남북관계, 우리 한반도의 대북 정책의 거의 압도적 담론이 바로 비핵화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비핵화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 정책이 맞을까요? 비핵화 정책이 한반도 평화 정책이 맞다면 왜 한반도의 평화는 이렇게 더디 올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핵화 정책은 한반도 평화 정책으로서는 틀렸다. 비핵화 정책은 비핵화 정책일 뿐 평화 정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비핵화 정책은 평화 정책과 이퀄시킵니다. 과연 진짜 그럴까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실패, 평화 실패의 악순환은 모두 인식의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 인식의 실패를 구조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로 총체적 비정상의 토대인 분단 체제입니다. 우리의 인식의 실패가 결국 평화의 실패를 가져왔는데 비핵화 정책 또한 마찬가지로 인식의 실패가 노정한 정책 실패의 한 사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문제의식. 우리 한반도의 이 분단의 본질적 속성인 전쟁 상태, 이 전쟁 상태가 비정상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과 북, 우리는 왜 싸우는가? 왜 적대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가? 바로 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적인가, 북은? 북은 왜 적인가? 우리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이죠. 분단은 전쟁을 끝내지 못한 전쟁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본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북이 적이기 때문에 전쟁 중입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입니까? 우리 다들 아십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북은 적이죠. 그러면 전쟁을 끝내면 북은 적이 아닙니다. 오롯이 한 가족, 한 형제자매, 한 동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전쟁의 당사자였고 휴전협정의 주인 주체였습니다. 그런 중국과도 관계 정상화, 전쟁을 끝내고 한중 수교를 함으로써 친구가 되었습니다. 남북관계 정상화, 평화, 종전이 되면 적대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 종전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북 정책의 거의 모든 압도적 담론을 비핵화 정책에 걸었습니다.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라는 이상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오히려 분단체제가 더욱더 심화되어지는, 오히려 전쟁적 위기가 고조되는 악순환에 봉착했던 겁니다. 결국 비핵화는 분단체제 유지 심화의 이데올로기로 작동되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인식의 오류를 넘어보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전쟁 종식 평화 실현입니다. 분단은 전쟁적 본질을 갖고 있죠. 통일은 평화의 본질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종식 평화 실현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과제이죠. 그런데 이 대북 정책의 핵심이 종전 적대 관계 해소가 아닌
비핵화 정책이 압도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핵화 정책은 비핵화 정책일 뿐 평화 정책이 아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분단 극복과 남북미 관계를 보면 말입니다. 분단 극복의 주체는 남과 북입니다. 미국이나 국제정치는 객체이죠. 그런데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로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민족 공조의 관점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북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국가 전략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측의 국가 전략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정책 실패, 전략적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 탓, 북한 탓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의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비핵화 정책은 평화 정책이 아니더라. 비핵화 정책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인식의 오류가 낳은 분단 유지 정책으로 귀결되더라. 많이들 들어보셨죠? 비핵화 우선론, 즉 핵 문제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라는 이야기. 선비핵화 후평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 많은 것들, 저는 인식이 오류, 불가능한 난제를 갖다 놓고 그 난제가 계속 악순환될 때마다 분단이 더욱더 심화되어지는 그런 이상한 기제로서 작동되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비핵화 정책은 협상 실패의 악순환을 통한 적대와 분단 심화의 기제로 작동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비핵화 담론은 분단 심화의 늪, 평화 실패의 악순환 기제로 작동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분단 극복, 평화 실현이죠. 전쟁 극복, 평화 실현입니다. 그러면 비핵화가 아닌 평화를 주장해야 평화가 옵니다. 평화의 구체적 실천이 뭡니까? 남북의 적대관계, 북미 간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면 됩니다. 종전을 주장하고 실천해야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선비핵화 후 평화가 아니라 평화가 오면 비핵화는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선비핵화 후 평화가 아니라 선평화의 결과로서 비핵화가 추동되어지는 해법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쟁 위기의 악순환, 이것은 사실은 분단의 근본 모순입니다. 왜? 분단은 전쟁적 상태의 유지, 휴전협정 체제. 우리는 여전히, 이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을 끝내지 못한 불안정한 전쟁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쟁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분단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그랬죠. 1993년, 94년 전쟁 위기, 98년, 99년의 전쟁 위기, 2013년의 전쟁 위기, 2015년의 전쟁 위기, 2016년 하반기의 전쟁 임박설, 그리고 2017년 진짜 엄혹했던 전쟁 위기, 그리고 다시 올해 2022년 전쟁 위기. 이 다 뭐죠? 핵 문제 협상 지체, 난항, 반복적 좌절 때마다 전쟁 위기가 더욱더 심화됩니다. 이 전쟁 위기는 왜 끊임없이 반복될까요? 바로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정한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전쟁 위기가 계속 고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전쟁 위기는 결국 분단 유지 심화의 도구죠. 안보를 강조하는 정부에서 오히려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기현상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안보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오히려 평화의 위기, 안보 위기가 고조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평화를 위한 안보인데 오히려 평화를 깨는, 평화를 교란시키는 안보라면 그것은 가짜 안보죠. 분단 체제는 가짜 안보를 양성했습니다. 안보는 소극적 평화의 상태입니다. 평화가 적극적 안보가 구현된 상태이죠. 평화는 안보의 목적입니다.
안보는 평화의 수단이에요. 평화를 위한 안보여야 되는데 이 적대적 분단체제 전쟁 상황 속에서 북을 적대하는 악순환의 분단 기제로서 안보 전략은 사실은 평화 전략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의 전쟁 위기,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전 국제사회는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했다라고 다들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는 벌써 5년 전 일이라고 까마득히 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쟁 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우리 땅에서 전쟁은 이 집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북측은 근처만 와도 쏘겠다고 이야기하고 태평양에서 보자 그러고 그 와중에 일본의 군국주의는 한반도로 진출하는 과정 그리고 중국은 사드 보복으로서 여러 엄청난 한중 관계의 경제적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2017년의 전쟁 위기였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2017년의 전쟁 위기, 그 전쟁 위기의 실체, 반복되어지는 이 전쟁 위기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북핵 미사일이 전쟁 위기일까요? 두 번째,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 예방 전쟁이 전쟁 위기입니까? 아니면 요즘은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선제 타격, 이런 이야기들이 전쟁 위기일까요? 세 번째는 북의 핵 미사일 전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의 한계, 오류가 위기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범사회적 북맹, 이 북맹이 양산하는 인식의 오류, 상황 판단의 오류가 위기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요약적 결론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학적 인식, 비핵화는 틀렸다.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다. 평화의 구체적 실천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남북의 적대관계, 북미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 그 상징이 적대관계의 상징인 전쟁 상태를 종식하는 것.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더불어 적대관계를 깨기 위해서는 남북이 인적 교류하고 사회문화 교류하고 경협력을 하고 남과 북이 상호 자주 보고 만나고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평화가 실천되고 진압으로 평화가 정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많은 교류 협력을 평화의 과제들을 비핵화 담론 안에 딱 묶어가지고 단 하나도 실천하지 못했던 비핵화 정책의 오류를 지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5년 우리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9.19 평양 선언도 있었는데 왜 평화가 좌절했는지 이 비핵화 정책이 낳은 인식의 오류가 어떤 거였었는지를 차근차근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좌절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좌절은 다름 아닌 비핵화 정책이 초래한 평화의 실패였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펼치는 굉장히 큰 분수령이 2017년 7월에 있었던 베를린 평화구상입니다. 이 베를린 평화구상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직접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핵 문제입니다. 북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의 선택은 무모합니다.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습니다. 북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남북관계를 북의 여러 다양한 협력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북은 자신들의 핵을 미국의 대북 핵 선제 공격, 미국의 자신들에 대한 핵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억지력으로서 주장합니다. 북은 자신들의 핵을 자주국방, 주권적 영역이라고 주장합니다. 북이 우리에게 적이 아니면 북측의 핵은 위협입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핵 미사일 시험은 우리에게 도발입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핵 보유는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이 아닙니다. 왜냐?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에게 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북측의 핵이 위협인 것은 전쟁 상태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본질인데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2017년 14선언 10주년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이 전 세계에 핵으로 맞서면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 단호한 대북 압박의 의견일지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핵 문제의 원인을 봐야 됩니다. 북핵 문제의 발생 원인은 북미 간의 적대 관계입니다. 전쟁 상태에서 미국은 북에 대한 핵 공격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해법은 어떤 겁니까? 북미 관계를 정상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대를 청산하고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해야만 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가장 단순한 비핵화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북이 핵을 갖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북이 핵을 갖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비핵화의 가장 큰 해법입니다. 북이 핵을 갖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뭡니까?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평화를 구현해버리면 북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먼저 구현이 되고 실현이 되어버리면 북핵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 상태를 계속 두고 적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북에 대한 핵 선제 공격 전략을 공공연히 이야기하면서 북에게는 핵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 비핵화를 계속 이야기를 반복하면 할수록 분단체제는 적대 관계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향후의 전망인데요.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핵 미사일은 계속 고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위기, 분단체제 심화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해법이 아닙니다. 평화가 구현되어야만 비핵화가 추동된다는 것이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적 관점에서 미국이 한반도를 이 분단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냥 반복적으로 비핵화만 이야기하면 분단체제는 남북의 적대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그 분단체제 속에서 모든 희생은 불행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비핵화 문제가 어떤 근본 한계를 갖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북핵 문제의 근본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7년 11월 그 엄혹했던 북미 간의 전쟁 위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을 향해서 자신의 테이블에 북을 때릴 수 있는 큰 버튼이 있다. 북측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단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상호 교환했던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평양을 방문했던 유엔 사무차장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북에 전달합니다. 북은 이 시기 미국의 의도를 간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 정세를 주도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만년 민족 사이에 특이할 기적적 승리를 가져왔다.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 강력한 전쟁 억제를 보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북남 관계를 개선해서 민족 사이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한다. 북과 남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 북과 남이 오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의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용의가 있으며 시급히 북남의 고위급 회담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2018년 1월 신년사를 기점으로 한반도 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평화의 무드로 돌아갑니다.
이 신년사가 나오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결국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측의 고위급이 오게 되고 이 여세를 몰아서 결국 1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게 됩니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4.27 판문점 선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북측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종전 평화협정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합의하기 위해서 국가 전략을 수정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딱 일주일 전에 북측은 국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가? 조선노동당 당중앙위 전원회의 2018년 4월 20일입니다. 이 당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에서 기존의 국가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는가? 핵시험, ICBM 시험 발사를 중지한다. 북부 핵심장 폐기한다. 즉 핵동결 폐기 모라토리움이죠. 핵무기, 핵기술 비확산,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핵무기 선제 사용, 불사용, 비확산, 선제 불사용을 국가 전략으로 박았습니다. 그리고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 과정과 맞물려 간다. 이 이야기는 말입니다. 북측이 기존 오랫동안 가져왔던 2013년 이후 핵무력과 인민경제를 병진시키겠다는 그 핵무력 인민경제 병진 전략을 수정하고 모라토리움, 핵무기, 미사일 동결시키고 관련 시설 폐기할 수 있다라는 국가 전략을 수정했다는 겁니다. 이 국가 전략을 왜 바꿨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기 위해서 국가 전략을 바꿨던 것입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바꿨는가? 바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의 가장 핵심 합의는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고 올해 안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상응해서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에 확인했던 겁니다. 북측의 기존 비핵화 전략은 뭐냐면요. 전 세계의 비핵화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영국도, 프랑스도 기존의 핵 보유 국가들도 모두 비핵화해야 된다. 강대국은 핵을 가져도 되고 약소국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전 세계가 모두 함께 핵을 내려놓자라는 전 세계의 비핵화 전략이 북측의 핵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십 년 된 국가 전략인 전 세계의 비핵화 전략을 내려놓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합의하기 위해서, 합의해 주기 위해서 북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같은 실질적인 적대관계 청산을 받은 겁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상응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던 겁니다. 이 합의가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 합의인데 이 합의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20일 노동당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서 기존의 핵무력 인민경제 병진 전략을 수정하면서 이렇게 합의를 했던 겁니다. 판문점 선언의 내용들입니다. 새로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열렸음을 8천만 계례와 전 세계 앞에 엄숙히 천명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전 세계를 향해서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며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이 남북관계 개선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이 모든 합의는 철저히 이행될 것이다. 이런 합의를 전 세계 앞에서 서명하고 읽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운, 안타까운 시간인데요. 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미 최초의 정상회담이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합의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적대 관계에 있는 미국과 북한이 상호 적대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기본 약속입니다. 미국은 북의 안전을 보장하고 거기에 상응해서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던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전쟁 상태를 끝내고 한반도를 비핵화로 가자는 이야기죠. 전쟁 상태가 끝나면, 적대응이 끝나면 비핵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신뢰 구축의 과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정진할 수 있다고 인정했어요. 이 합의들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관계 수립 약속을 했죠. 적대청산 평화 이야기입니다. 가장 핵심 합의 3항에 있죠. 미국은 판문점 선언, 즉 4.27 판문점 선언입니다. 종전평화협정이죠. 미국은 종전평화협정을 재확인해주고 북은 상응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던 겁니다.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여하간 간에 엄청난 합의입니다. 70년 적대적 관계 전쟁 상태에 있었던 북미, 미북의 최고 순회가 최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평화협정과 같은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비핵화의 과정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합의했던 겁니다. 자, 이 신뢰 구축을 위해서 북은 전쟁포로 신원 확인, 실종자 유해 수습 및 유해 송환 합의하고 이것을 실천하게 됩니다. 풍계리 핵시험장, 즉 북부 핵시험장을 상징적으로 공개 폭파하기도 하죠. 상호 신뢰 구축의 과정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상응해서 미국으로부터 뭔가 받을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상응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상호 신뢰 구축에 나서지 않아요. 6.12 싱가포르 합의가 있었는데 7.27 휴전협정 체결일이나 8.15라든가 여타의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서 미국이 북측이 풍계리 핵심장 폐기라든가 미군 유해 송환이라든가 이런 신뢰 구축 조치에 상응하는 뭔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은 볼멘 소리를 하게 됩니다. 컴플레인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다시 나서게 됐던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평화 새로운 미래.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방문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6.1 싱가포르 합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네오콘의 반대 속에서 의미 있는 관계 진전에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전평화협정 같은 이런 진전에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좀 더 확실한 선물을 줌으로써 그 선물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평화와 같은 실질적인 북미 관계 신뢰 구축에 나설 수 있도록 담대한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그 양보가 뭐냐? 상상할 수 없는 양보가 타결이 됩니다. 담대한 양보였는데요. 바로 북의 핵 프로그램의 상징적 성진 영변을 미국 참관하에 영구 완전 폐기하겠다는 것.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가장 핵심 영역인 엔진 시험장, 동창리 엔진 시험장 이것도 영구 폐기하겠다. 미국이 대북 적대를 내려놓는 상응 조치가 있다면 종전 평화와 같은 이런 상응 조치가 있다면 영변도 동창리도 유관국 참관하에 미국 참관하에 영구 완전 폐기하겠다라는 엄청난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담대한 양보를 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합의였습니다. 이외에도 개성금강산 우선 정상화라든가 남북 간의 인적, 사회문화 교류라든가 많은 부분들을 합의하게 됩니다. 이 9.19 평양선언을 통해서 하나의 분수령이 만들어졌다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감동이었습니다. 북측에 엄청난 환대가 있었고요. 그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감격적으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동창리와 영변을 양보를 받은 마당에 북측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북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히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전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개적인 연설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강인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 헤어져 살았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진짜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바로 영병과 동창리 영구 폐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북미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이 선물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죠. 9월 25일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측이 평화와 번영을 원한다는 확신을 가졌다라는 공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회담을 바로 하자. 폼페이오에게 평양을 방문할 것을 지시합니다. 10월 말 11월 초도 좋다. 내가 평양에 가겠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해서 관계 정상화 하자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비핵화 진정과 관계 정상 의지를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서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 제재 완화, 인도적 지원 등 여러 의사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9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때만 하더라도 이제 한반도의 70년 전쟁 상태가 끝나고 북미는, 미북은 실질적인 평화의 관계로 가겠구나라는 엄청난 기대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오콘의 대반격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나오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 11월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 평양도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지시는 10월 말 11월 초가 11월 말로 연기가 되고 12월로 연기가 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해를 넘기게 되고 1월, 2월, 5개월이 지나서야 2019년 228 하노이로 가게 되죠. 어땠습니까? 노딜이다. 어떻습니까? 빅딜이다. 스몰딜이다. 완벽한 노딜이었죠. 2018년 9월 2차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228 하노이 노딜까지 5개월간 남북 간의 4.27과 9.19의 모든 합의들은 한미 워킹그룹에 포박되어서 단 하나도 실천되지 못합니다. 미국은 4.27과 9.19의 남북 간 합의, 굉장히 많은 합의들 중에 어떠한 것도 실질적인 실천을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잃어버린 5개월, 남북관계의 태부와 실종 시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 프레임, 대북 제재 프레임, 한미동맹 중심의 대북정책, 이런 인식의 오류에 빠져가지고 4.27과 9.19의 어마어마한 합의들을 거의 단 하나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소극적 대북정책, 미국 눈치 보기와 같은 인식의 오류, 한계에 빠져가지고 평화에 엄청난 실기를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참혹했던 시간인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양에서 중국 하노이를 거쳐서 4,000km를 60시간에 걸쳐서 김정은 위원장은 갔습니다만은 미국은 판 자체를 끼었습니다. 북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적대를 내려놓고 평화로 가게 되면 비핵화 전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프로세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대북 적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상징적 조치로서 이 민경제, 민수경제와 직결되는 5개의 제재를 먼저 한번 풀어보라고 얘기했죠. 아주 낮은 수준의 요구였습니다. 상징적 조치를 해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미국은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판을 깰 작정이었죠. 그래서 노딜이었습니다. 참혹한 역사의 한 페이지였는데요. 하노이 회담 실패와 남북관계의 더 큰 실패입니다. 미국 네오콘의 전면적 개입과 반격이 있었죠. 우리 정부는 비핵화 프레임, 제재 프레임, 한미동맹 프레임에 갇혀서 이런 인식 오류 때문에 남북관계를 한 발짝도 못 나아갔습니다. 북측은 이 시기에 이미 5개월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되는 과정 속에서 상황 판단을 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남북관계는 풀어갈 것은 풀어가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4.27과 9.19 중에 합의들 중에 제재와 무관한 것들은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류 같은 제재와 무관한 것들은 치고 나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북 관계가 앞서 나가야 북미 관계를 추동할 수 있다고 봤던 거였죠. 그런데 우리는 미국을 자극하면서까지 남북 관계를 할 수 없다라고 오히려 미국 뒤에 숨어버린 상황이 됩니다. 우리 정부의 소극성, 비주체성, 상황 돌파의 비전이 부재했던 것이죠. 이러한 인식의 오류가 결국 상황 분석 실패가 문제의식의 부재가 평화의 실기로 나타났고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핵 문제의 진전이 없이는 남북관계 한 발짝도 못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입장과 똑같은 입장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북측은 하노이 노딜 이후에 연말까지 기다리겠다 그러죠. 연말까지는 기다려주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무응답이었죠. 종전 평화와 같은 북미 관계 정상화 같은 어떠한 한반도 평화 전략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에 내놓을 게 없었습니다. 결국 연말까지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북측은 그 이전에 2018년, 2019년 1년 6개월을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미국과의 대화 타격에서 완전히 쏘갔다. 시간을 허비했다. 국가 전략을 바꾸면서까지 기존의 핵무력과 인민경제 병전 전략을 폐기하면서 국가 전략까지 수정하면서 나갔지만 다시 미국에게 쏘갔다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국가 전략을 발표하게 됩니다. 북측의 국가 전략 상황인식입니다. 연말에 북측은 노동당 당중앙회 전원회의를 다시 열고 정면 돌파전을 선언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분단 유지 전략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정치 군사력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죠. 미국의 적대 속에서 자력으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 미국의 적대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정면 돌파하자. 정치 외교력, 군사력으로 돌파하겠다라는 새로운 국가 전략을 발표하게 됩니다. 1년 후 노동당 당 8차 당대회에서 이 기조가 다시 재천명 확인이 됩니다. 이 시기에 남북관계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돌아갔다고 평가를 해버리죠. 해법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근본 문제를 풀자.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해야 된다. 4.27, 9.19 같은 남북 합의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는 해법들을 원칙적으로 제시하면서 남북관계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이라는 실체, 즉 미국에 누가 집권하든 대조선 적대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철회에 있다라고 딱 받게 됩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우리는 다시는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겠다. 유일하게 한반도 평화협상,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평화협상을 할 수 있겠지만 비핵화 회담은 앞으로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021년 12월 4차 전원회의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대미 전략 강대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전략무기 시험 유예 해제를 검토했고 이미 전략무기 시험 유예 해제는 실천이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일주일 전 4월 20일 노동당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었습니다. 핵무력, ICBM, 비확산하고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 3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북미 관계가 예전 관계로 돌아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시 복구하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국방정책의 과업을 재추진하고 실외 구축을 위해서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겠다.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핵, 미사일, 군사 전략을 다시 재궤도에 올려버리겠다라는 선언을 올 1월에 했던 겁니다. 두 개의 세계적 군사전략 국가 공식화인데요. 2005년 핵 보유를 선언하고 2013년 헌법 서문에 핵 보유국을 명시한 이후에 2018년 핵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에 지금은 북의 핵 무력이 어느 정도인가? 2021년 북은 말입니다. 세계적 수준에서
북은 군사 전략 국가가 되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군사력 측면에서 국가의 위상이 질적으로 변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27과 9.19가 6.1 싱가포르 합의가 2019년 하노이 노딜이 된 상황 속에서 이후 이미 북의 핵무력은 전 세계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전략국가화의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핵화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는 여전히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겠습니다. 위기의 악순환입니다. 대선과 평화의 위기. 촛불 정부는 4.27과 9.19 이 평화의 시대에 적폐 중에 근본 적폐였던 분단 적폐를 청산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4.27과 9.19의 그 엄청난 시간을 그 시대가 요구했던 평화의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의 실패가 반평화, 전쟁 위기를 초래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개혁의 실패가 반개혁의 등장을, 평화의 실패가 반평화, 전쟁 위기의 해동을 방조한 거죠. 자, 북은 2020년 남측의 대선이 있고 나서 대선과는 무관했겠지만은 상징적으로 1월 정치국 회의에서 모라토리엄 해제 선언하고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군사 전략 무기들을 계속 굴리게 됩니다. 그 상징으로서 ICBM 시험 발사를 하게 됩니다. 역대 최대의 시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화성 14, 15, 16을 능가하는 가장 큰, 가장 대용량의 ICBM을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직한 핵 전쟁의 억제 수단이다. 북측 공화국 전략 무력의 핵심 타격 수단이라고 하면서 미국을 향해서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누구도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대미 군사적 시위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북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 ICBM 시험 발사를 할 때 서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용감히 쏘라. 이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북측의 인민들의 존엄과 명예를 위해서 쏜다라고 하면서 부차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변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미국을 향해서 감히 우리를 건드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조선이 없는 전 세계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과감하게 이 시험 발사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핵화와 관련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일축하면서 이번 8월 19일 대남 정책의 총괄 책임자인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은 북이 비핵화를 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북 비핵화와 관련된 담대한 구상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은 이런 지하에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 가장 역스러운 것은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무슨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감하고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는 황당무계한 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핵화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매우 황당무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즉 윤석열 정부의 대북 핵 정책, 북핵 비핵화 정책 자체를 검푸른 대양을 말리워 뽕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 현실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비핵화 정책의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가? 넘치게 보여준 무식함에 의아해짐을 금할 수 없다. 바보스럽기 짝이 없다.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이 가정부터 잘못된 것이다. 북핵 포기의 헛된 망상, 참으로 안쓰럽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의 국채인 핵을 바꾸어 보겠다는 발상, 정말 천진스럽고 어리석다. 그리고 비핵화 정책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핵을 어째 볼 수 있지 않겠는가는 부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보내줄 것은 썩은 경멸일 뿐이다.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은 경멸이라는 겁니다. 이미 비핵화 정책은 out of date, 오래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유령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과정은 뭡니까? 분단체제가, 적대관계가 유지되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시기에 남북 당국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 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부언하건대 우리와 일체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한 우리의 권한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남북 당국관계는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과도 어떠한 북미 당국관계도 없습니다. 남북관계도 북미관계도 없습니다. 이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적대적 분단체제의 이 전쟁 위기는 계속되고 모든 불행은 국민의 몫인 이 말도 안 되는 비정상이 계속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핵화 정책, 인식의 오류가 만들었던 이 비핵화 정책의 실패, 애초부터 그것이 평화의 실패, 적대적 분단체제, 전쟁 위기의 악순환을 국민들이 계속 감수해야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발전해 왔다라는 겁니다. 한반도 문제, 다시 저는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 전문가, 학자, 시민사회, 우리 모든 국민들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문제, 이 분단체제의 엄혹한 메커니즘, 자체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에 있는 이 분단체제의 메커니즘, 북의 국가 전략,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 전략, 남, 북, 미 관계, 이 부분에 대한 아주 나태한 인식, 아주 게으른 사고, 매너리즘에 빠진 관념적인, 관성적 사고, 이런 부분이 인식의 실패, 상황 분석의 실패, 정책 실패, 평화의 실패를 낳았다. 그 평화의 실패는 결국 그 모든 비극은 국민의 몫이며 70년 적대적 분단체제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고 지속적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인식의 전환이 진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핵화는 틀렸더라. 평화의 해법, 평화를 실천하면 된다. 평화의 실천은 다른 게 아니다. 적대관계 청산, 전쟁 상태 종식, 그것인데요. 종전은 말입니다. 이 적대관계 청산은 평화의 실천인데 말입니다. 종전을 잠시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분단의 본질이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쟁 상황이 모든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었어요. 전쟁 종식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전쟁은 완벽한 악입니다. 완벽한 무해 상태예요. 뭘 가치, 뭘 사람, 뭘 정신, 뭘 물질, 뭘 윤리, 모든 비정상의 원인에 전쟁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 불행의 기본 환경이에요. 이 8천만의 생존권, 이 기본권을 유린하는 전쟁 상태의 방치, 70년간 전쟁 상태로 방치한다는 것, 저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롭게 기본권인 생존권을 담보받는 것은 국민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전쟁 상태를 계속 70년간 방치하는 상황, 비정상입니다. 종전이 되면 비로소 적이 사라지게 되고 적대 상황이 끝납니다. 모든 비정상이 종식이 됩니다. 남북은 한 민족, 한 동포, 한 형제자매, 한 가족처럼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적이 사라집니다. 자유, 민주, 인권, 평등, 복지 등
정상적인 공동체의 담론이 활성화됩니다. 70년간 우리를 억눌렀던 수많은 검열로부터 자율, 창의,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입니다. 전쟁이 끝났다. 적대가 끝났다라는 것은. 그리고 말입니다. 종전은 불평등 한미관계, 국가 주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입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전시작전권 문제, 주한미군 유엔사의 문제, 주한미군 주둔군 지협정 소파의 문제, 방위분담금의 문제, 어마어마한 우리의 방위분담금이 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들의 주일 미군의 방위비로 쓰여져야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정치, 군사적 주권이 일상적으로 유린되는 불평등 한미 관계들의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종전으로부터 적대관계 청산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은 남북관계 회복의 기본 해법입니다. 근본 문제이죠.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자는 것,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행하자는 것, 4.27과 9.19 합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종전은 북미 관계 회복의 단초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합의 당시에 미국의 약속이었어요. 적대 청산, 관계 정상화. 대화는 열려있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북에 대해서. 대부분 비핵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평화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전은 말입니다. 미국이 거부할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적 요구입니다. 종전은 미국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주권이자 기본권이랍니다. 기본권입니다. 종전, 적대관계 청산, 그것이 평화의 시작, 평화의 실천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평화의 실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평화가 실패했던 것은 저는 단순화시켜보면 4.27과 9.19 남북 간의 합의들을 약속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합의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가 왔다고 봅니다. 비핵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합의한 평화의 과제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실천하면 됩니다. 해법은 4.27과 9.19 등 남북 간의 약속은 지키고 합의는 실천하면 됩니다. 어려운 겁니까? 약속을 지키고 합의는 실천하는 것. 매우 기본의 영역입니다. 정치 군사 분야의 핵심 합의는 뭡니까? 종전 평화협정 약속과 합의했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면 됩니다. 적대 청산 종전 평화는 기본권입니다. 교류협력의 핵심 합의는 뭐였습니까?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류, 전면적인 남북의 교류협력, 남북 경협, 평화경제, 이 많은 것들, 개성, 금강산, 철도, 도로, 이 많은 것들 제재와 무관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은 하나 가장 직접적으로는 인적 교류입니다. 남과 북이, 북과 남이 우리의 이산가족분들이 북측을 여행하고 우리의 학생들이 북측의 평양, 금강산, 백두산을 여행하고 그렇게 인적 교류가 물꼬가 트이게 되면 남북관계는 다시 신뢰를, 평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다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유일한 선은 알미요, 유일한 악은 무지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지가 악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분단, 통일, 북. 분단 체제는 통일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몰랐던 분단도 통일도 북도 오늘의 시간은 또 인식의 문제였습니다. 비핵화 정책은 틀렸다. 비핵화 정책은 평화 정책이 아니더라. 평화가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과제라면 평화를 실천하자. 비핵화 정책은 비핵화 정책일 뿐 평화 정책이 아니더라. 평화 정책의 핵심은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것,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 종전이 평화의 시작이고 평화의 구체적 실천이더라. 종전이 평화가 국민 행복의 기본 시금석이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핵화를 넘어 종전 적대 청산에 많은 관심, 적극적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